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늘 당장 힘든 사람도 천지빛깔입니다. 얘년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엄청 많지는 않지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일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일단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다중 채무자분들. 그분들은 하루도 일을 안 하면 정말 골로 갑니다. 올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다중 채무자분들이에요. 빚이 많은 분들. 다중 채무자가 뭐냐 면 갚아야 될 곳이 3군데 이상 있는 사람들. 보통 1금융권, 2금융권, 4금융 아니면 신용카드사. 보통 갚아야 될 곳이 3군데 넘으면 총액이 억 단위 넘는 가지네. 억 단위. 빚이 억 단위 넘는 사람들. 빚이 억 단위 넘는다는 것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꽤 된다는 거죠. 서민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서민들 중에 다중 채무자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억대 채무를 진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이 버는 벌을 가지고 이 억대 채무를 감당한다는 게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이게 서민들이 빚을 갚으려면 몸을 갈아야 됩니다. 본업플러스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몸을 갈아서 일할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요즘 잘 없어요. 이게 거기다 물가는 올라가. 거기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작살납니다. 이게 보통 1억 빚이라고 하면 뭐 보통 원금이자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년 안에 갚겠다 생각하면 달에 못해도 200, 한 4, 50은 상환해야 될걸요 아마? 아니다, 200한 70은 상환해야 될 거야. 만약에 내가 1억 빚을 5년 안에 상환하겠다. 60개월에 이제 분할 납부해가지고 상환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1년에 2천만 원이죠. 원금 2천만 원인데 이자가 거의 한 1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럼 3천만 원. 아니다, 3천만 원 더 되겠다. 이자가 1천만 원 넘겠다 이제. 왜냐하면 1군인권이 보통 5에서 6% 아닙니까? 대출금리가. 2군인권이 한 7에서 10% 사이. 근데 문제는 4군용. 4군용이 미칩니다. 4군용이 한 15%. 신용카드가 18에서 20%. 보통 억대 빚진 사람들 보면 대출받는 곳이 한 4-5군데 됩니다. 4-5군데 돼. 금리가 낮으면 나겠지만 금리가 높아요. 이게. 그러면 거의 원금만큼 이자를 갚아야 돼. 원금만큼. 그럼 매달 나간 돈이 많겠죠. 근데 뭐 원금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고 하다 보면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돈이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맘먹는다고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서민이 가진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정적이죠.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들이 잘 안 돌아오고 장사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일할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배달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 돈 없고 빚 갚아야 되니까 너도나도 배달 되잖아. 앞으로 배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전문 사람보다 뛰어든 사람이 더 많아요. 올해 들어선 제가 봤을 때는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좀 줄 것 같아요. 배달 건수도. 물론 원래 시켜 먹는 사람 계속 시켜 먹겠지만 배달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많거든요. 1인 가구 중에서. 아마 그분들은 배달 음식을 뭐 줄인다고 끊겠죠. 근데 라이더는 많아져.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 사람, 빚 갚아야 되는 사람, 처지가 안 좋은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왜냐? 이 배달 이제 기사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단점 뭐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되는 사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입점이 낮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남녀노소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아직도 많은데, 지금도 배달기사 많은데 포화 상태인데 또 뛰어드는 거야 이게. 맞잖아요. 배달 뭐 라이더들 뭐 숫자 제한할 수 없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뛰어들 사람 더 많아 이게. 뭐 지금 놀고 있는 사람 중에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으면 배달하겠지 여러분. 뭐, 뭐 전기 오토바이 산다거나 일본 오토바이 아니면 뭐 전기 뭐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하겠죠. 예.
당장 알바 같은 거 안 구해주면 에라 모르겠다 배당에 뛰자 이런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그럼 더 빡세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당장 힘드니까 이제 멀리 보지 못하는 거야. 멀리. 예. 현재만 급급한 거죠 이게. 그 중에는 정말 빠듯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특히나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다치면 안 돼요. 절대 일하다가 부상 입으면 안 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알죠? 몸이 재산인 거. 다치면 진짜 골로 갑니다. 배달 다치면 끝입니다 이게. 골로 가는 정도가 아니다. 예. 일반 회사는 다치면 그래도 뭐 공상 처리돼가지고 기본 돈이라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배달 다치면 그냥 무조건 손해입니다. 돈대도 못 벌고 취업비용 존나 나가. 그리고 완치 판정되는 데가 시간 오래 걸리죠. 뭐 배달로 있잖아요. 뭐 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진 분 있는데 그분 목발 찢고 완치까지 간 6개월 걸렸어요. 6개월도 일을 못하게 됐겠죠 이게. 한 번 사고로 돈 번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빚 갚는 분은 절대 다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세상은 아닌데 근데 누구한테는 극단적으로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확실한 직업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힘들지 않아. 예,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예, 똑같이 힘든데 약간 힘드냐 정말 극단적으로 힘드냐 이거는 상대적인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 없고 빚은 많아요. 빚이 막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갚으려면 이제 원금 이자까지 270만 나가요. 원금 150만 원, 이자가 120만 원입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는 한 270 나와. 타산이 안 맞죠 이게. 이렇게 살다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업해야 되죠. 근데 부업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부업 구하는 게. 배달 뛰어도 돈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극단적 힘든 거죠. 그렇게까지 빚을 맞는 게 문제 아닌가요? 문제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빚을 지면 안 돼. 저는 그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죠? 객관적으로 서민이고 여러분이 벌이가 안 좋으면 빚 만들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걸 관광한 겁니다. 빚지는 거 우습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뭔가 애초에 빚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그릇을 넘도록 빚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빚을 담았으면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을 수 없죠 이게. 소화할 수 없죠. 내 내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위는 한계가 있어. 맞죠? 난 2분밖에 못 먹는데 4인분을 담았어요. 다 먹어야 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메탄질 해야 되거든요. 원래 서민들은 사실 버는 게 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대출을 만들면 안 돼. 만들면 안 되는데 그 뒤를 안 바라보고 빚 만든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나빠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경기가 좋을 때 일할 때 많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압박을 안 받으니까 그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 물가 올라가. 맞죠 여러분? 물가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 근데 내가 버는 건 한계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버는 돈만 가지고 지금 내가 빚진 거 원금 이자를 갚는 것은 힘들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뭐 부업 같은 일자리 알아보는데 그것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부업하는 분들 대부분 빚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배달 뛰는 분들 빚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상당수가. 빚 갚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이 정도만큼 못 벌어. 왜냐?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데 일할 데 있나? 다른 데 일할 데 없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쉽게 봤던 일자리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봤던 일자리가 뭘까? 보통 공장 일자리 맞죠? 아니면 택배 일자리 아니면 건설 이런 쪽인데 없어요 요즘에. 자리가 없어. 쿠팡도 요즘에
자리가 거의 없어요. 쿠팡도. 요즘에 쿠팡도 계약직 내쫓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있어. 계약직 안고 갔는데. 쿠팡도 요즘에 당일 일당 알바 못합니다. 못해요. 예. 계약 지원하는데 확정이 안 된대요. 요즘에. 쿠팡 요즘에 많이 안 좋잖아. 쿠팡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빚 갚으려고 한 분도 많을 겁니다. 이게. 일 힘든데 그러다 해가지고 어떻게 좀 메꾸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요즘에 잘 안 받아주는 거죠. 노가다도 요즘에 건생긴 게 안 좋다 보니까 일 따오기 힘들어. 요즘 일용직 사무실 가도 일 받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약 100명이 일용직 사무실 가잖아요. 인력 사무소 가잖아. 그러면 한 10대면 받아도 90명 일이 없어, 이게. 그분들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 메꿔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 일용직 나온 분들 중에 막 돈이 많고 집에 심심해가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그 일용직 일하는 분들 있죠. 인력 사무소에 가보면 다들 표정이 무거워, 이게. 그 연장 가방 쥐고 빵모자 쓰고 있잖아요. 담배 피면서 약간 초조한 표정 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저는 안 가봤는지 아십니까? 예. 약간 숨만 기다리면서 하면서 막 약간 살 떨리는 표정으로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럼 거기 선택 못 받아요. 그럼 집에 가야 돼. 발걸 묻겠죠, 이게. 당장 내가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0대 이모 면접을 보는데 주방 일을 잘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서빙하라고 했더니 이 나이에 서빙 어떻게 하냐는데 이건 뭐지라 생각이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 이모라는 저 아주머니가 아마 결혼하신 분 같아, 맞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그동안 돈을 벌었어. 자기 주부하고. 그러니까 바깥일 해본 사람이 아닌 거야. 일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주부로서 평생 있잖아요. 집에만 있고 밖에나 일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남편이 편하게 돈 벌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알바도 안 해본 거야, 이게. 근데 남편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뭐 아프고 하면서 돈도 잘 생기는데 노후대비 안 돼 있어. 누군가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나온 거죠. 아마 이분 안 봐도 비교해요. 예. 아마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경력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예. 보통 저렇게 나이 먹고 아줌마가 나왔다는 건 생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각해봐. 재산이 60억 있는데, 아, 집에 이게 정말 따분하네. 여행도 이제 질리고, 아, 나 식당 가가지고 접시나 닦을까? 그런 아줌마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야, 뭐. 여러분, 나같이 뭐 서울 뭐 서초구 잠원동에 한 140억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아, 건물만 있으니까 너무 따분하네. 나가서 연장에 들까?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그러니까 저렇게 나이 먹고 주방일 하러 왔다는 건 정말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 근데 마음은 절박하지 않은 거지. 주방일에 잘 자신이 없다. 잘라야죠. 이 댓글 적으시면. 집에 가라고 하셔야죠. 아주머니, 아니 주방일 하라고 뽑은 건데 주방일 하기 싫으면 가셔야죠. 저희도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 댓글 적으시면 웃겨. 아니, 생각해보자고. 주방일 시키려고 아줌마 뽑았는데, 할 자신이 없대. 하기 싫다는 거잖아. 투정 부리는 거잖아. 와, 이 아줌마 답 없네, 진짜. 야, 전화해보고 진짜 답이 없네. 아니, 아주머니,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일하러 들어왔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왔겠냐고요. 지금 집안에 돈 벌 사람 없고 몇 푼이라도 피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방에 네, 해볼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를 파네. 뭐? 주방일에 잘 자신이 없다고? 그럼 집에 가! 집에 가서 그냥 김치나 부쳐 먹어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열심히 하는 아줌마를 방해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신김치에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김치에 부터 드셔, 그냥. 그래서 서빙하라고 했더니, 이 나이에 서빙 어떻게 하냐? 아,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전구지 업고 먹어, 전구지나 그냥, 씨. 나올 생각하지 말고, 야, 진짜 답 없다, 진짜. 아니,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60대인데. 보통 저 나이 때 아주머니들 생활력 강할 텐데, 맞죠?
생활 약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래도 마냥 노신 분도 없을 텐데 진짜 뭐 한 거야 도대체 저 나이 먹도록 진짜. 아니 진짜 와 답 없다 진짜. 그럼 일하지 마세요. 취업하지 마. 괜히 취업했다가 괜히 고용주나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중년 아주머니 중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자기 주우만 한 거야. 주우만. 이분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있잖아요. 설거지만 하고 이제 찌개만 끓이고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이게 봐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말이야 이게. 주방에 잘 자신이 없다. 아니 보통 일해봤으면 그런 거야. 저 뭐든 잘 자신이니까 일단 좀 맡겨주세요. 예,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보통 아주머니면 예,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따라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근데 할 자신이 없다. 그 집에 가라고 하세요. 집에 가라고. 아주머니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돈 벌러 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아주머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예, 김치전 부쳐주세요. 김치전. 집에 남은 김치 있죠. 그거 부침가루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예, 후라이팬에 김치전 부쳐주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 오지 마시고. 서빙 안 하고 있다. 이 나이 그럼 이 나이 왜 못하는데요? 60대가 뭐 할머니야? 요즘엔 70대 중반도 할머니 부르면 안 돼. 요즘 70대 중반에도 정정하신 그런 이제 할머니도 많거든요. 요즘 70대 할머니 아니에요, 여러분. 80 가까워도 정정하신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그 공원 가보면. 잠깐만, 김님이 잘 오셨네요. 김이 잘 오셨네. 이런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대 이모면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김님이 사장님이잖아요. 저는 사장님 맞거든요. 우리 김밥집에 김밥 많은 이모가 필요해요. 일순위 딸려.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김밥 많은 이모 이제 공고 올렸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몇 분 왔어요. 한 분 면접 봤어요. 나이가 나보다 많아. 물어보겠죠. 이어서 보면서 저 보니까 일한 적이 없네요. 뭐 어떻게 그동안 사셨는지. 아, 이게 제가 남편이 그동안 그 돈을 벌어와가지고 저 꼭 집에서 주부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밥 집에서 일하면 김밥도 말아야 되지만 이제 잔잔바리 도 해야 되거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손님이 먹다 남은 그런 국그릇이나 접시도 설거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손단 도와줘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예, 물어봤겠죠? 대답이 저는 근데 주방에 잘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예요?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저 이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일하기 싫으세요?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왔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면접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말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뽑아서 써줍니까? 안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이모님은요, 지금 여기서 일하실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예, 김치전 해드세요, 김치전. 김치전 부터 드세요. 김치전 해드시지 알죠? 예? 아니, 집에 가서, 예, 청국장에 드세요, 청국장이나. 예,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계시면 저한테도 힘들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시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딴 데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런 분도 있나요, 근데? 김기님. 요즘에 면접 보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자기는 뭐 곱게 자라가지고 무거운 거 안 들어봤다. 여자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러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라고 해,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많다고요? 와, 돌겠다, 진짜. 진짜 돌겠다. 나 진짜. 여러분,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욕 오지게 먹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디 뭐 현장 가는데, 저 현장에 잘 자신이 없다. 이 양반아, 놀러 왔어? 아니, 군대도 갔다 온 양반 왜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저 절박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일하러 왔으면 더 이상 갈 데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으면 해도 못할 판에 뭐? 잘 자신이 없다. 그럼 가! 가라고! 내 말 안 들었어? 당장 나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와, 저 아저씨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튀임기 있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야, 진짜. 인생을 튀겨버리고 싶네요, 남의 인생을. 와, 진짜. 와, 너무 다르다. 진짜 여자분들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나 진짜 걱정된다, 이게. 아니, 같은 여자보다 걱정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김밥집 왔다는 것 자체가 돈이 급하다거든요. 분당은요. 저기 일반 동네라서 그런가. 저기 돈 많은 아줌마도 많나 보다. 혹시 파큐브 사는 아줌마인가? 근데 파큐브 사는 아줌마가 여기 왜 일하러 왔지? 혹시 물어보시죠. 혹시 파큐브 사세요? 그 거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대? 그런 일 없겠죠, 여러분. 예. 여자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나 걱정됩니다. 앞으로 약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약하면 강해도 있잖아요. 뽑아줄까 만간데 이렇게 나약한 마음 보면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 돈이 급하면요.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됩니다. 강한 척.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나 못하겠다 하면 진짜 받아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